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햇살이 되고 싶은 남자 김은웅입니다. 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공기가 되고 싶은 여자 최혜정입니다. 자, 날씨도 계속해서 바뀌고 있고 해가 짧아지고 있습니다. 이맘때쯤 되면 이 가을철 우울감에 빠지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햇볕을 봐야 생성되는 비타민 D는 이 행복한 감정을 만드는 세로토닌 합성에 꼭 필요한 물질인데 이게 부족하면 우울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날씨가 좀 쌀쌀하더라도 옷을 좀 두껍게 입고 산책을 하면서 햇빛 쬐는 것도 중요하고요. 잘 먹고 잘 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철에 맞는 나물로 만찬을 만들어서 맛있게 먹는 방법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알찬 정보 가지고 오늘로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다 함께 출발! 먼저 피플 앤 이슈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장용진 기자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번째 소식, 미국 한 언론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근황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인권 침해다 아니다를 두고 지금 논쟁이 한창 뜨거운데요. 그런데 이 내용을 제대로 반박하는 자료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네. 먼저 미국 언론사의 보도 내용부터 잠시 보시겠습니다. 네. 미국 언론사 보도 내용을 보면 이런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서 지내고 있으며 불이 계속 켜져 있어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다. 건강 상태가 계속 나빠지고 있지만 적절한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라는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 네. 바로 미국의 CNN 홈페이지에 올라온 내용인데요. 네. CNN은 현지 시각으로 지난 17일 이 박 전 대통령의 국제법무법인이라고 알려진 NH그룹의 그 주장을 인용해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법무부에서는 바로 이런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자료를 어제 냈는데요. 네. 이 박 전 대통령이 수용대에 있는 수용 독거실은 보통 7, 8명의 수용자를 수용하는 곳을 개조해서 박근혜 대통령 혼자만을 위한 자리로 만들어져 있고 대우를 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바닥은 전기 패널로 된 난방 장치가 이미 들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밤새 불을 켜두긴 하는데 이거는 수용자들의 지금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조도는 훨씬 낮기 때문에 잠을 못 잘 정도는 아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맨바닥이긴 하지만 매트리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뭐 건강에 크게 문제가 생길 상황은 아니고 그리고 설령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실제로 외부 진료도 2차례나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법무부의 반박이 힘을 실어주는 자료도 어제 하나 밝혀졌는데요.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5개월 동안 재판을 받으면서 재판장 안팎에 이 계속된 지지자들의 집회 때문에 집회를 관리하기 위해서 무려 수백 명의 경찰관들이 계속 배치돼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열리는 날이 되면은 서울 서초동이 시끌벅적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글쎄 제가 볼 때는 수백 명이 아니라 수천 명 정도의 경찰관이 투입되지 않았나 싶은데 법원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응급 상황을 고려해서 구급차까지 항상 대기시키고 있고 여성 시위대를 대비해서 여경들까지 반드시 포함해달라 이런 요청까지 하고 있는데요. 연평균 지금까지 투입된 경찰 병력만 12,700명이고요. 재판이 한 번 열릴 때마다 평균 200명이 투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러한 사실들이 연이어 이렇게 밝혀지다 보니까 가장 술렁일 곳이 바로 국회와 정치권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야 입장은 어떻게 나뉘고 있나요? 일단 자유한국당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을 좀 두둔하고 지지해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당장 친박계 한 의원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주 4일 계속되고 있는데 이 정도만 해도 살인적인 일정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부와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간접적으로 살인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권이라든지 민주당 쪽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쌀쌀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반인들의 수감 조건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있으면서
무슨 그렇게 말이 많으냐라는 네, 얘기도 네.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감자들의 인권 수준을 좀 개선해 달라는 얘기를 박근혜 정부에서 여러 차례 했었는데 네, 네. 한 번도 그 박근혜 정부가 들어준 적이 없다. 결국 아. 그 벌을 스스로 받는 것이다. 예. 이렇게 꼬집는 분도 있었습니다. 예, 예.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8월 이른바 그림 대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가수 조영남 씨에 네. 대한 1심 판결이 바로 어제 내려졌죠. 네, 그렇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이렇습니다.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기죄 유죄입니다. 네. 조영남 씨뿐만 아니라 조영남 씨의 매니저죠. 조영남 씨 매니저도 이 그림을 판매하는 데 함께 동원이 됐기 때문에 역시 유죄가 인정돼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조영남 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5년 4월까지 대작 화가를 고용해서 그림 26점을 그렸는데 네. 이 그림을 모두 1억 8천여만 원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네, 네. 근데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이 뭔가 이제 이게 중요한 부분 네. 아니겠어요? 네, 조영남 씨 주장은 이렇습니다. 이 조수라든지 대작 화가를 고용을 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은 미술계의 오래된 관행이다. 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한다라는 네, 것이었고요. 검찰의 주장은 또 전혀 달랐습니다. 그게 사기지. 어떻게 네가 그린 그림이 아닌데 당신이 그린 그림이 아닌데 어떻게 당신 이름으로 팔 수 있습니까? 네. 라는 거였습니다. 네, 네. 법원의 판단은 검찰 쪽 손을 좀 들어준 것 같습니다. 어제 법원 판결문을 보면 이런 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비록 조영남 씨가 아이디어와 소재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네. 미술 창작 활동의 이행 과정, 그러니까 실제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면은 네. 그것은 조영남 씨의 그림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림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 이 그림을 누가 그렸는지 그 미술 실행 과정, 창작 실행 과정에 예. 조영남 씨가 개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큰 판단 요소가 된다. 그림을 네, 살 네, 것인지 말 것인지 가격은 또 얼마나 줄 것인지. 예. 예. 만약 조영남 씨 당신이 그 그림에 손을 대지 않았다면 붓터질하지 않았다면 네. 누가 그렇게 비싼 값을 주고 당신 그림을 샀겠습니까? 예, 그러네요.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아무튼, 조영남 네. 씨는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네,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조영남 씨는 지금도 이 조수를 고용을 해서 그림을 네. 그리는 관행이 있었고 네. 예. 나만 그런 것이 아니다. 아. 따라서 이 관행을 법원으로부터 좀 인정을 받아야겠다라면서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네. 네, 저희가 앞으로 결과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네. 정신병원에서 전자 발찌를 끊고 도주했던 전과자가 78일 만에 드디어 검거됐다는 얘기입니다. 네, 지난 8월 1일 전남 나주의 한 정신병원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유모 씨 이야기인데요. 바로 어제 인천 남동구의 한 주택가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네. 네. 유 씨는 그동안 그 인천 남동구의 이 주택가에서 옥탑방을 하나 얻어서 거주를 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체포되는 그 당시에도 인근 아파트에서 훔친 자전거를 타고 은신처로 돌아오다가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예. 검거 당시 유 씨는 그 탈출했을 때 입었던 옷과는 전혀 다른 차림을 하고 있었고요. 네.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탈출 당시도 많이 화제가 됐었다고 하는데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한 이유가 따로 있었다면서요. 네, 유 씨가 바로 탈북자였기 때문에 더욱더 불안에 떠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일부에서는 유 씨가 그냥 탈북자가 아니라 네. 북한의 그 핵심부로부터 뭔가 지령을 받고 테러를 위해서 난파된 간첩이다. 네. 그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그럽니다. 예. 근데 그럴 만한 것이 유 씨의 행적에 좀 의심스러운 측면이 많아요. 예. 유 씨 같은 경우는 탈북과 재입북, 재탈북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2004년에는 이복 동생을 흉기로 찔러서 물론 사망을 하지 않았지만 살인 미수 혐의로 징역 3년에 치료 감호 10년 처벌을 받았고요. 네. 그 외에도 지금 평소에 보면 망상 장애를 겪었다고 합니다. 국정원이 자신을 계속해서 감시하고 있다. 예. 탈북자를 통해서 뭔가 나를 해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었고요. 네. 실제로 어제 검거된 이후에 이 유 씨 은신처를 살펴보니까 물안경이라든지 오리발, 또 잠수복 같은 것이 나왔다고 합니다. 체포된 직후에 유 씨는 경찰 조사에서 북한에 다시 돌아가려고 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지금 그간의 행적이 쭉 나왔는데 예. 그렇다면 유 씨에 대한 의혹은 모두 해결된 상황인가요? 아닙니다. 이제부터 조사를 해서 의혹을 밝혀야 될 것으로 그래요? 보입니다. 예. 경찰은 유 씨가 왜 병원을 탈출했는지 그동안 어디 있었는지 정말
그렇다면 정말 북한으로 돌아가려고 했었는지 예. 북한으로 돌아가려고 한 이유는 무엇인지 이에 대해서 지금부터 조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예. 정말 그동안은 수상한 이 행적들이 좀 낱낱이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어제 정말 실시간 포털 사이트를 뜨겁게 달궜던 강남역 사고 네. 소식입니다.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네, 어제 낮 12시 30분경 강남역 근처에서 있었던 네. 사고인데요. 50대 여성 장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갑자기 상가로 돌진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 장면이 나오고 네, 있는데요. 바로 저 장면인데요. 야, 보시는 것처럼 갑자기 속도를 높여서 이 상가로 돌진하는 모습입니다. 예. 운전자 당시는 큰 부상을 입은 건 아닌데요. 예. 당시 지나가던 보행자 4명이 차에 아유. 치였다고 합니다. 예, 예. 그리고 이 매장 안에 있던 손님 2명도 이 파편에 맞아서 예, 상처를 입었다고 한참 합니다. 붐빌 시간이었죠. 아찔하네요. 예. 자, 이 사건이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건 바로 급발진 발언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이 운전자 장 씨는 최초에 네. 자동차가 급발진했다. 그러는 바람에 지하 주차장에서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게 상가로 돌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급발진이라는 건 그래요. 갑자기 엔진 RPM이라고 그러죠. 엔진 출력이 네네네네네. 높아지면서 네. 차량이 조정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데요. 네. 자, 그 얘기가 전해지자 이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급발진이 아니라 운전 미숙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 네. 보시다시피 급발진이라고 보기에는 CCTV 장면에서 보면 차가 너무 천천히 움직여요. 급발진일 때는 저보다 훨씬 빠르고 굉음이 납니다. 아, 그 그렇죠. 정도는 예. 좀 아니른 거 아니냐. 그래서 예. 뭔지 좀 이상하다 이런 의견이 네. 많았고요. 네네. 나중에 장 씨가 경찰 진술에서 네. 사실은 이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오는데 네. 이 턱하고 그러니까 네. 인도 턱에 네. 뒷바퀴에 걸리면서 네. 여기를 빠져나오려고 하다가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냈다라고 진술을 바꿨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본인의 실수를 어느 정도 인정한 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다음 얘기입니다. 네. 지난 7월 1일 오후 경기 분당의 한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부모가 4시간 만에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됐다고 하는데 어떤 네. 사실이죠? 당시 산모는 산부인과 병원에서 아이를 제왕절개로 낳았다고 합니다. 네. 아이가 출생한 직후에 의료진들은 아이를 보여주면서 그리고 아이를 보여주면서 아이가 건강하다, 축하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남편을 불러서 그런데 좀 스쳤다. 스쳤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 아이 부모는 당시에 이 아이가 좀 빨리 태어난 조산아라고 예, 하죠. 예. 이른둥이라고 하는데 예. 이른둥이였기 때문에 좀 걱정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아이가 잘 태어났다고 하니까 너무 예. 기뻤대요. 예. 그래서 스쳤다라는 말에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예, 합니다. 예, 예. 그런데 몇 시간 뒤에 이 아이가 봉합 수술을 받아야 된다라는 충격적인 얘기를 들은 거죠. 예, 예. 자, 앞서서 말했던 스쳤다는 알고 보니까 제왕절개 수술을 할 때 예. 메스가 아이의 머리를 아유. 쳤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예. 네. 상처의 참- 크기는 한 2cm 정도가 예. 됐다고 하는데요. 예. 스쳤다라고 보기에는 아이 머리에서 출혈이 좀 있고 출혈이 이어지고 있었고 예. 벌어진 규모가 상당히 좀 많이 상처가 벌어졌었다고. 아니, 그럼 어떻게 됐어요? 지금 현재 아이는 현재 예. 봉합 수술을 마치고 지금은 큰 문제가 없는데 네네. 5시간 동안 방치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사실 이 정도면 즉각 봉합 수술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4시간 뒤에 부모에게 통지가 됐고 5시간 뒤에 수술에 들어갔는데 네. 수술이 좀 늦다 보니까 네. 그 아이가 수술이 끝난 뒤에도 무호흡 증상을 나타내고 아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병원 측에서는 네. 이 상처 때문에 생긴 증상이 아니고 네. 이른둥이 이제 조산하기 때문에 생긴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예, 예. 지금 부모들은 상당히 병원의 처사에 대해 상당히 좀 분노하고 있는 상황. 그럴 수밖에 네. 없겠네요. 예. 예, 네. 예, 예. 그래서 뭐 저도 이 자식이 있는데 예, 예. 그 아이가 이런 일을 당했다면 그럼요. 제정신을 유지하기 힘들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예. 이런 경우에 보면은 예. 산부인과는 소아과는 또 산부인과에 서로 책임을 미루는 경우가 떠넘기기 많은데 바쁘죠. 네. 이번에 또 마찬가지였다고 예, 합니다. 예. 아유. 병원 측에서는 뭐 아이에 네.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네네. 지금 가족들은 병원 측의 태도를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예, 빨리 정확한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영상으로 보는 이슈 전해주시죠. 네, 지난 2008년입니다. 네.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국보 1호 숭례문 화재 사고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자, 바로 그때 타고 남은 부재들이 이제 새로운 곳으로 옮겨간다고 합니다. 그 현장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숭례문이 타고 남은 부재들이 쌓여있는 경복궁 임시보관소. 새까만 수치된 목재에 9년 전 처참한 흔적이 생생합니다. 문화재 보존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고요. 그 아픔을 간직하자는 취지에서 그때 이제 해체된 부재들이 전부 이 경복궁 부재보관소와 오늘은 새 집으로 이사하는 날. 안전한 이송을 위해 특급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충격을 막기 위해 특수 에어백이 장착된 5톤 규모 무진동차 3대가 동원됐는데 무려 3,900여 점을 매일 한 달간 나눠 운반하게 됩니다. 시속 40km를 유지하며 도착한 곳은 250억 원이 투입된 파주 전통건축부재 보존센터. 지금 막 도착한 부재들이 차에서 내려오고 있는데요. 이곳 수장고로 옮겨진 뒤에 곧바로 특별한 보존 처리를 거치게 됩니다. 조심스럽게 상자를 연 뒤 부드러운 솔 등으로 쌓인 먼지를 제거하는 겁니다. 이후 수장고를 밀폐시킨 뒤 살균까지 마치면 영구 보존됩니다. 조사 연구를 해서 앞으로 그 부재에 대해서 기법과 기술을 저희가 보존 전승할 계획이고요. 향후 일반인도 볼 수 있도록 전시하고 일부 부재는 숭례문을 수리할 때 활용해 문화재 가치를 높일 계획입니다. 채널A 이다혜입니다. 이번에는 산림구단 엄지척 시간입니다. 네.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잘 드셔야 되는데 그러면 네. 맛있는 음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이때쯤 입맛 없는 분들 산나물만 가지고서도 고기 반찬 필요 없는 만찬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이 나물 하나로도 아주 진수성찬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그 나물들 과연 어떤 나물인지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야, 더덕에 도라지에 가을무 무, 그리고 아욱까지 아욱까지. 정말 가을의 보약보다도 더 네. 좋다는 나물들인데요. 이 나물들로 코스 요리에 버금가는 상차림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네. 그렇죠? 자, 그럼 오늘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네. 김영빈 선생님 그리고 이호선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대됩니다. 저는 진짜 나물을 너무 좋아합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나물을 정말 좋아하고 채소도 좋아하고 쌈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데 오늘은요 그래서 그 밥의 그 나물이 아니라 그 밥의 다른 나물 그 밥의 네. 다른 나물 네, 어떤 네. 나물일까요?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네, 제가 이제 요리를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준비한 재료는요, 더덕이에요. 네. 더덕으로 이제 네 에피타이저. 일단 에피타이저. 기대를 코스 요리니까. 네, 네. 속을 가볍게 하는 에피타이저를 만들어드리려고 하는데 네. 더덕은 정말 보기만 해도 영양분이 더덕더덕 붙어 있지 않습니까? 냄새만으로도 치우죠. 네. 그거 제가 할 대사였는데. 네, 이제 더덕은요. 이제 네. 더덕하고 도라지 구분을 못 하세요. 그거 헷갈리네요. 그래서 비싼 게 더덕이죠. 야, 그렇죠. 네, 비싸네. 맞아요. 요게 오. 더덕이고 그 예. 요게 도라지인데 모양하고 제가 뭐 이제 확실히 네, 다른데. 네, 그래서 네. 우리가 먼저 써야 될 게 이제 더덕이에요. 예. 더덕을 고르실 때는 이렇게 살이 통통하고 장 그러니까 더덕이 도라지보다 훨씬 굵어요. 네네. 그러네요. 요거도 좀 얇은 사이즈도 있긴 있어요. 근데 네. 이제 약간 통통하고 그다음에 잔뿌리가 없으면서 네. 주름이 너무 굴곡지지 않은 더덕을 고르시는 게 좋고요. 예.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에 포인트가 있어요. 네. 흙이 더덕더덕 붙은. 그래요? 네. 흙이 붙어 있어요. 네, 흙이 그래야 영양이 더덕더덕 더덕더덕 붙어 있는 붙은. 네, 거구나. 그래서 영양이 더덕더덕 붙어 있는 아. 더덕을 사셔서 깨끗이 솔로 문질러 씻으신 다음에 네. 이제 칼로 돌려서 깎으셔야지 이 더덕에 있는 영양 성분을 잘 드실 수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껍질을 깐 다음에 네. 저는 오늘 방망이로 차근차근 두드렸어요. 때를 할수록 네. 부드러워지니까 이렇게 이제 방망이로 채를 또 네. 썰어가지고 이게 찢은 거죠. 네, 네. 찢어서 찢었습니다. 올렸어요. 맛살이 들어갔네요. 근데 가을에 네. 더덕이 왜 좋은지 좀 설명해 주시죠. 가을의 네. 더덕은 제가 잘 알죠. 네. 제가 강원도 대관령 사람이잖아요. 그래요? 처음 알았네. 그래서 이제 네. 옛날 별명이 살찐 하이디였어요. 진짜. 그랬는데 이 더덕이라는 게 네. 제가 좋아하는 건 소고기, 산에서 나는 고기가 바로 더덕. 산고기라고 부를 정도로 이 더덕이 가지고 있는 효과가 굉장히 큰데 네. 실제 우리가 왜 더덕하고 왜 인삼이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 더덕이 얼마나 효과가 좋으면 얘를 준인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사포닌이 들어있구나. 그렇죠. 벌써 냄새만 맡아도 우리가 치유가 되는데 그러네. 그러니 심리적인 치유가 하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뭐냐? 얘가
얘가 가지고 있는 영양 성분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우리가 네. 보혈제로 지금 한방에서도 사용이 된다 할 정도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네요. 네. 예. 자, 더덕의 좋은 점까지 우리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좋은 더덕 네. 만들어보죠, 본격적으로. 더덕은 아까 말씀드린 네. 대로 이제 쪽쪽 찢어가지고 소금물에 담가주시면 쓴맛이 소금물. 빠져요. 예. 그래서 그래? 여기서 네, 써서 준비를 네.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를 좀 채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고 이제 초록색 채소 무순을 좀 준비를 해주시면 무순. 돼요. 네. 오늘 더덕을 잣소스에 버무릴 거거든요. 아. 네, 잣. 원래 더덕은 오. 고추장 아닌가요? 그렇죠. 네, 원래 보통 더덕 집에서 고추장 구이도 있고. 고추장으로 네. 많이 해 드시는데 궁합이 맞나요? 이게 잣하고 더덕이? 이 더덕에 들어있는 교수님 설명해 주신 대로 사포닌 성분이 네.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네. 이제 몸에 좋은 작용을 하는데 잣도 이렇게 같이 드시면 네. 그 장을 윤기 있게 아. 해주고요. 그다음 어. 피부와 모발에 영향을 줘요. 아. 가을 되면 오. 부석부석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 그때 드시면 되게 근데 네. 잣을 네, 잣을 그냥 가져온 게 아니에요. 다졌어요. 예, 잣인지 잣을, 몰랐어요, 저는. 잣을 다져서 다져서. 네, 4큰술 정도 준비를 해주시고요. 예.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오늘 약간 톡 쏘는 에피타이저니까 식욕을 돋우셔야 되잖아요. 연겨자, 연겨자를 연겨자. 좀 넣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물입니다. 네. 물을 좀 물을요? 넣어주시고, 물, 그다음에 식초, 식초. 네, 그리고 오늘은 다시마 물은 아니네요. 그냥 아, 네, 네. 아이고, 아이고. 네. 설탕을 좀 넣어주세요. 네. 설탕을 아.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참기름. 참기름. 각가지가 들어가네요. 네네. 지금 뭐 밑에 그리고 자막으로 간장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넣어주시고, 간장도 네, 넣어요. 소금도 넣어주시고요. 네. 됐고 한쪽 방향으로 잘 저어주시면 보통 그냥 되거든요. 양념 만들 때 넣는 재료들을 넣는다 네, 이렇게 네, 네. 하면 좋을 것 근데 이제 같아요. 여기 한쪽 포인트가, 방향으로요? 네, 네. 근데 잣이 많이 드시면 네. 느끼하잖아요. 예, 예. 이게 아. 기름기가 많아요. 네. 기름기가 많아서 느끼하니까 이렇게 재료가 골고루 섞일 수 있게 예. 한쪽 방향으로 딱 저어주시면 양쪽으로 저으면 잘 안 섞이나? 그러게요. 이제 한쪽 방향으로 저으셔야지 양념이 골고루 섞여. 아. 막 이렇게 막 골벽에 묻히면서 섞으시면은 오히려. 양념이 잘 안 섞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 깨거나 이렇게 될 때 네, 맞습니다. 계속 이렇게 하는 것처럼. 윤기가 막 이렇게 돌면서 아. 네, 이렇게 생기죠. 이렇게 그러네. 되면은 예. 이제 뽀얗게 올라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예. 이제 완성됐다고 보시면 예. 되고요. 네. 이제 제가 묻혀볼게요. 그 거품 내는 거 그 머랭이라 그러나요? 그렇죠. 머랭도 네. 한쪽 방향으로 막 쫙 줬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랑 비슷한 네, 거예요.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네, 이렇게 많이 하신다. 하셔가지고 네. 예, 요리에 되게 조예가 아니, 깊으시더라고요. 교회가 아니고요. 들은 게 많아요.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예. 소스 대화 소스 그냥 뿌렸어요. 네. 예. 아, 무순도 같이 드셨네요. 네. 예. 무순. 원래는 더덕을 먼저 묻혀야 되는데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같이 버무리고 저는 진짜 더덕은 항상 고추장어만 연관시켰었는데 맞아요. 그렇게 또 활용이 되네요. 그건 아니네. 네, 양념이 예. 조물조물 배어들도록 예. 혹시 그 잣소스를 만드는 거는 뭐 어떤 특별한 비법은 없는 건가요? 그냥 특별한 비법은 이제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느끼하지 않도록 한쪽 방향으로 한쪽 방향으로 하는 게 비법이다. 네, 골고루 섞어주시는 네, 거. 네, 네. 양념이 고루 섞여야 연겨자가 돼요. 조금 더 들어가는 걸 좋아하는 분들은 더 네, 기호에 더 따라. 넣으셔도 돼요. 기호에 따라. 기호에 따라. 그리고 신맛을 좋아하시면 식초를 조금 살짝. 더 넣으셔도 돼요. 예. 아, 식초를. 아, 이게 완성이 된 겁니까? 네. 네. 에피타이저? 됐습니다. 이게 예. 순서 없이 그냥 막 묻혀도 되니까 이거 되게 좋네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아우, 예쁘다. 이렇게. 이게 언뜻 보기에요. 네. 네. 닭가슴살을 맞아요. 묻혀놓은 맞아요. 느낌이. 맞아요. 예, 이거 보세요. 닭가슴살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상큼한 향도 나네요. 네. 이렇게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아, 코스 요리 중에 냄새. 첫 번째 에피타이저를 우리가 네. 만들어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더덕이 에피타이저가 된다. 놀라워요. 예. 대단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 에피타이저는 사실은 자극적이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고추장이었다고 하면 너무 자극적이어서 반찬으로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잣소스를 맞습니다. 사용해서 사용했기 묻혔기 때문에. 때문에 네네. 그렇죠. 아주 좀 슴슴하게 네, 먹을 수 부담 있는 없이 것 드실 수 슴슴하게. 있을 네,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새콤하고 달콤하고 그러니까요. 매콤하기 네. 때문에 예. 식욕을 돋아주는 네. 역할입니다. 자, 이제 에피타이저니까 이제 중간으로는 본식을 본식. 드셔야죠. 네. 야, 본식을 기대된다. 드시기 위해서 준비한 네. 재료는 바로 아까 이 도라지입니다. 도라지. 네, 도라지를 준비를 해주시면 기관지에도 좋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도라지는 이제 가을에 환절기에 기관지에 아주 좋은 식재료인데요. 네, 네. 이거 준비하실 때 이제 이게 잔뿌리가 너무 많이 있지 않고 이렇게 네. 희고 곱고 심플한 네, 거. 심플한 아이를 골라오시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약간 통통한 것이 사포닌 네. 성분이 통통한 많이 게 들어있죠. 좋군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솔로 문질러 씻으신 다음에 네. 과도로 이렇게 돌려서 깎으시거나 네. 아니면 이제 깨끗한 수세미로 이렇게 네. 씻어서 하시면 예. 껍질을
깨끗하게 벗기실 수 있어요. 수습이 좀 센 걸로. 네. 제가 한 주부로서 한 20년을 네. 지낸 사람으로서 네. 제가 여쭤보겠는데 네. 저는 이걸 감자칼로 깎아요. 감자칼로 좀 깎으시면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편리하긴 하지만. 맞아요. 이 껍질 쪽에 있는 사포닌 성분을 하나도 못 드시게 되는 안 되는 거예요. 거군요. 네, 네. 그 대신 많이 드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껍질은 아깝잖아요. 네. 이 쓴맛이 좋은 맛이거든요, 교수님. 네. 그래서 이거 말리셔갖고 네. 가을에 차로 드시면 한절 도라지 차 네. 말려서 도라지 네, 차로도 네, 활용하고 네, 네. 오늘은 이걸로 뭘 만들죠? 도라지 닭곰탕입니다. 아, 네. 들어가는군요. 네, 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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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도라지 닭곰탕인데요. 예. 이름도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궁중에서 예전부터 보양식으로 드시던 요리인데 궁중에서는 초교탕이라고. 초교탕. 초교탕. 네, 초교탕. 도라지 닭곰탕. 네, 너무 네, 네. 맛있어 그냥 놀아버리는 거 아니야? 근데 이 도라지하고 닭하고 네. 좀 궁합도 좀 잘 맞을까요? 예. 네, 이제 닭은 이제 예로부터 몸을 보호해주고 예. 몸의 기운을 도와주는 재료로 많이 쓰였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많이 드셨던 게 인삼하고 많이 드셨잖아요. 네. 인삼하고 많이 드셨는데 오늘은 이제 인삼에 버금가는 사포닌이 많이 들어있는 도라지라. 도라지. 네, 예. 그래서 환절기 기관지 예. 보호까지 해주는 그런 완벽궁합이죠. 예. 가을에 딱 맞는. 네. 그러네요. 네네. 그래서 이거 준비를 해주시는데 네. 닭을 이제 도라지를 더 많이 드셔야 되니까 연계를 좀 준비를 해주세요. 연계. 네, 한 마리가 쏙 들어가 있네. 네, 연계를 준비해 주셔서 여기 보시면 제가 날개 끝하고 예. 꽁지를 잘라냈어요. 예. 여기 깨끗하게. 겉지방이 많아가지고 중풍을 부르는 한방에서 그래요? 그런 부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 부위는 네, 잘라내시고요. 그 징그러운 머리도 없네요. 네, 머리는 원래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머리 그래서 잘 먹죠. 네, 양파, 마늘, 대파하고 같이 포 끓여서 가지고요. 예. 네, 마늘은 통으로. 네, 마늘은 통으로 준비하셔서 이렇게 육수를 끓이실 때 채소는 모두 통으로 준비하셔야 이게 예. 육수가 맑아집니다. 아. 지저분하지 그래서 않게. 아 지금 그 같이 끓인 거예요? 대파, 양파, 네. 마늘, 네, 네. 그다음에 닭 이렇게 네. 해서 끓인 물이에요? 그렇죠. 오. 육수를 준비를 해주시고 네. 그다음에 고기는 뜯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네. 오늘 낙지도 넣을 거예요. 낙지? 원기회복. 네, 네. 원기회복에 좋은 낙지를 넣을 거예요. 네. 그래서 닭과 낙지 그리고 도라지죠. 도라지 아까 제가 낙지 닭곰탕이구나. 수세미나 솔로 문질러 씻으신 다음에 네. 깨끗이 하신 다음에 이렇게 채를 썰어서 그러네. 준비를 해주시면 그냥 돼요. 무쳐 먹어도 참 네. 맛있어요. 네, 이게 맛있죠. 낙지를 넣는 건 저는 사실 처음 봤는데 네. 네. 이 낙지를 넣게 되면 영양가가 뭐 훨씬 좋아지거나 뭐 맛이 좋아지거나 이런 게 있는 건가요? 그렇죠. 봄 쭈꾸미 가을 낙지라는 말이 맞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가을에 낙지를 드시면 네. 이제 기력 회복에 아주 좋고요. 그다음에 예. 소도 벌떡 일어나요. 맞아요. 맞아요. 예. 봄주 간악. 네.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같이 드시면 네. 기력 보호에 더 좋죠. 네. 입맛 떨어지시거나 그러실 때. 네. 그다음에 이제 또 가을에 빠질 수 없는 게 버섯입니다. 버섯. 네. 네. 그래서 이제 버섯까지. 좋은 거 다 들어가네 진짜. 네, 보양탕이잖아요. 네. 네. 네, 진짜 곰탕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같이 다 넣고 제가 자, 버무릴게요. 넣었어요. 낙지는 좀 다졌고. 네, 예. 이렇게 우리 하셔가지고. 이제 표현으로는 쪼사았다라는 표현도 많이 쓰죠. 쪼사았다. 네. 사투리로 네. 네. 탕탕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네. 아, 뭐 그렇게 탕탕이 좀- 맞아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 좀 낙지도. 아, 이게 잘 잘게. 섞여야 되는데 볼이 조금 작아서. 예. 자, 이렇게 여기다 해서? 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네, 여기다 이제 넣고. 그냥 다 넣으면 되는 거죠? 네, 실수 이렇게 없이. 넣고 조물조물조물조물. 조물조물 묻혀주세요. 조물조물. 네. 뭐 양념을 넣은 건 아니에요. 양념을 넣어야 돼요, 이제. 아, 이제 지금부터 넣습니까? 네. 예. 재료끼리 고구마추. 이렇게 주무르고 네. 그다음에 네. 네, 다진 파마늘 넣어주시고요. 와, 감사합니다. 참기름도 넣어주시고요. 참기름. 이건 좀 이따가. 그다음에 예. 조물조물 해주신 다음에 좀 골고루 섞이게 되면 네. 오늘 서로 접착하라고 달걀을 좀 달걀을 지금 넣어요. 두 개를 넣었어요. 네, 두 알을 넣고 이것도 부알. 영양이 네. 있겠네요. 그다음에 밀가루를 좀 밀가루를 밀가루 살짝. 밀가루가 또 들어가네요. 네, 이게 아마도 네. 이게 서로 이제 다 네. 이렇게 잘. 예, 다 따로따로 다녀서 네. 낙지만 드시는 분, 도라지만 드시는 분, 닭만 드시는 분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덩어리를 네. 섞어주시는 거예요. 다 섞어요. 네, 없는 거 없이 다 들어가네요. 네. 진짜 가을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냥 한 속 가득 들어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이렇게 그냥 부쳐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괜찮네요. 지금 보니까 전처럼. 네. 밀가루가 네,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다른 냄비에 육수를 끓이시다가 네. 이 예. 맑은 육수에다가 요거를 이렇게 한 덩어리씩 탁탁 넣어주세요. 넣어주시면 지금 여기서 육수를 먼저 넣고 네. 거기다가 네. 한꺼번에 넣는 게 아니라 네네 약간 수제비처럼 이렇게 네네 한 덩어리씩 떠서 하는 예, 떠서 육수를 골고루. 먼저 넣는 게 특이하네요. 그러니까 네. 여기다가 저는 그냥 끓이면서 육수를 부을 줄 알았는데 그럼 그게 아니라
아니에요. 풀어져 버려요. 네, 반대예요, 반대. 그래가지고 육수를 거기다가 네. 수제비 넣듯이. 예. 네네. 아, 그렇게? 하나씩 그러면 떠서 이런 형태가 드시면, 된다. 네, 이런 형태로. 밀가루 같은 게 넣어서 되게 뿌열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맑아요. 않아요. 맑아요. 이제 예. 그 채소를 큼직큼직하게 써서 육수를 네, 내시면 맑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아, 기가 막히다. 예. 어우, 저거 한번 떠볼까요? 여기 이제 본식이니까. 이렇게 하셔가지고. 아, 여기 냄새가 나는데 냄새도 좋아요. 네. 아우, 기가 막히네. 네. 냄새가 제가 구수한 여기는 게. 통으로 넣었어요. 네. 와우. 여기 낙지가 통으로 들어갔어요. 네. 저 이런 거 썰어서 좋아요. 넣어도 되고, 네. 통으로 넣어도 되고. 뭐 이건, 어우, 낙지 한 마리 그대로. 이렇게. 아, 이게 예. 통으로 하니까 더 보암직한데. 알겠습니다. 네. 야. 이렇게. 예. 알겠어요. 요거는 이제 제가 좀 이따가 먹어보도록 보기만 해도 하겠습니다. 힐링이 놔두시고. 되네요. 자, 네. 그다음에 다음. 자, 다음부터 이제 먹어야 메인 돼요. 요리가 시간이 많지 있는데 않으니까. 반찬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싶네요. 네. 자, 자, 오늘 뭐 아주 야. 제대로 다음 보양이네요. 요리는 뭐죠? 이게 이제 코스 요리니까요. 네. 예. 저게 눈으로 보기도 좋고 영양으로도 다양하고. 기가 막히네요. 네. 예. 네. 다음 요리는 네. 바로 가을 무를 이용한 요리인데요. 자, 네. 무가 있었죠. 그렇죠. 아까. 무 예. 보통 어떻게 드세요? 무 그냥 뭐 묵고. 무채. 묵고. 네, 네, 무채. 맞아요. 무채 많이 네. 먹죠. 예. 담궈 무, 네, 먹기도 하고. 오늘은 네. 제가 전을 붙여드릴게요. 무전. 무전이요? 무전 처음 먹는데? 아니, 근데 물기가 많은데 그 예. 무전이 되나요? 됩니다. 가을 무는 이게 달고 아삭아삭해서 예. 전이 되거든요. 야. 네. 왜 가을 무예요? 하필? 하필 왜 가을 무냐? 가을 무는 인삼하고도 안 바꾼다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무는 사시사철 먹지만 네, 네, 가을이 네. 사실 제철이라고 할 수 네, 있겠네요. 가을 무가요. 네. 맵고 아린 맛이 덜하고 수분과 이 달고. 단맛이 적절하게 보완이 예, 돼서 예. 가을 무 하죠. 예. 그리고 가을 무가 이 또 비타민 C가 굉장히 예. 풍부해요. 예, 그래가지고 요리를 좀 하시면서 네, 네.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알겠습니다. 이게 가을 무에 대해 아는 게 하나 있는데 우리가 왜 가을 무 같은 경우 왜 소화제로도 많이 맞아, 먹잖아요. 맞아, 무를. 맞아. 이게 왜 그러냐? 이 무에 아밀라제가 들어있어요. 아. 우리가 왜 침캐 뱉으면 이 침에도 네, 네. 아밀라제가 있는데 이게 사실 소화제거든요. 그러네요. 이 무에 그렇게 아밀라제가 많아서 소화제로 많이 쓰이는데 이렇게 네. 옛날 분들이 참 지혜로워요. 그렇죠. 보면. 그러네요. 이 자, 무를 지금 네, 무에다가 네. 제가 소금, 후추, 생강즙, 예. 참기름을 넣고 이게 밑간을 얇게 지금 다 했어요. 썬 거죠. 소금을 좀 데쳤어요. 어. 또 데쳤어요. 아, 데친 거예요, 아까 물을? 박사님이 수분이 많아서 못하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살짝 데쳤어요. 데치고. 네, 데쳐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쇠고기를 올릴 오. 거예요. 네. 무쇠고기 전에서 간장, 설탕, 불고기 양념 하시면 돼요. 다진 마늘, 참기름 하셔가지고 네. 한번 달달달 이게 이제 요거를 불고기 양념 하셔갖고 볶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어. 볶아서 볶았어요. 네, 미리 준비를 네, 했어요. 볶았어요. 그걸 준비를 불고기 해주시고. 양념에서 쇠고기는 네. 볶아라. 네. 네. 당연히 무하고 쇠고기도 궁합이 네. 좋은 음식이죠. 그렇죠. 네. 이 쇠고기가 이제 무에 없는 단백질을 보충을 아.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네. 자, 여기는 또 이제 계란을. 아, 이게 부침은 역시 전이니까, 계란이죠. 네 예. 이렇게 하시고 저 기름 좀 둘러주시겠습니까? 네. 네. 자, 요거 제가 그래서 불러드리겠습니다. 밀가루 입히고 달걀을 네 자, 조금만요, 이렇게. 네. 어우, 소리 나요. 어우. 하셔가지고 예. 아, 무를 그냥 계란으로 입혀서. 네, 예. 근데 이건 데친무예요. 네. 데친무에다가 아까 보니까 후추, 네 소금 요걸 좀 후추, 해가지고 간을 그다음에 하시더라고요. 무에 또 살짝 아린 맛을 싫어하시는 예. 분들이 있어요. 요거를 없애시려면 생강즙, 오. 네. 생강즙을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얹고 그 위에다가 그러면은 네, 요 위에다가 이제 아, 그냥 소고기. 얹어요? 네. 소고기는 그냥 아까 한번 네, 네 볶아서 볶았으니까 예. 잘 안 익어도 되잖아요, 네, 여기서는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네. 그다음에 좀 예뻐야 되니까 네. 여기 아, 고추 고명까지 이렇게 이렇게. 올리셔가지고 그 요거는 이제 그냥 이렇게 익히면 되는 건가요? 뒤집지 네, 않고? 네 이렇게 하셔갖고 네. 반대쪽에 익으면 이렇게 살짝 살짝 뒤집어요? 네. 아, 그렇게? 네. 아. 이 뒤집는 거 잘해야 되겠다, 네, 이거. 이게 왜냐면 위에 그냥 얹어져 눌러주시면 돼요.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게 이쪽에 달걀이 네, 네. 다 익지 않은 상태에서 올리셔야 돼요. 아, 그래야 붙어 있으니까. 그렇죠. 선생님 바로- 예, 바로 네, 붙이네. 이렇게 탁 그러네. 붙어있죠. 떨어지지 신기하다. 않아요. 그러네요. 바로 뒤집어줘야 예, 되는구나. 알겠어요. 이렇게 해서 네, 요 무 소고기 전까지 네, 네. 붙였어요. 네. 그리고 또 아까 저희가 아욱도 소개를 아우, 해드렸는데 기가 막히다. 어우, 냄새 너무 좋아. 냄새, 예. 비주얼. 네, 네. 야. 예. 자, 이제 마지막. 다음 네, 음식으로 마지막 한번 넘어가 네, 보죠. 하겠습니다. 다음 예. 메뉴는 예. 디저트인가요? 네, 디저트가 될 수도 있고 또 네. 메인도 될 수 있고 코스니까. 뭐, 예, 예. 코스니까 설마 가시면- 아욱이 디저트가 되겠어요? 네. 주시죠. 네, 아욱 요리 할 건데요. 예. 아욱, 저는 네. 아욱 된장국 진짜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아욱은 그렇죠. 된장국이죠. 보통 된장국으로 많이
끓여 드시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말이 있어요. 네. 가을 아욱은 며느리 내보내고 문 닫고 먹는다. 가을에 좋은 채소가 참 많네. 너무 하시네. 너무 슬프죠. 네. 네, 여기 그 맛있는 이제 걸. 아욱은 네. 씻어가지고 잎 찢어서. 네, 아니요. 썰어서 썰어서. 해주고요. 그다음에 네. 또 버섯이에요. 네. 버섯을 표고 아닌가? 네, 표고버섯이에요. 표고버섯을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예.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요것도 이제 반죽을 제가 하도록 요거 하겠습니다. 진짜 기가 막히게 아욱 표고 깐풍기예요. 네, 맞아요. 네. 네. 풍기가 그 소스 그 국물 없이 이렇게. 네네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말렸다는 건데 이게. 튀김 가루를 약간 네. 넣어주시고 튀김가루. 네. 요거 예. 반죽 튀김 가루에다 반죽을 하시면 돼요. 네.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게 이제 튀김가루. 네. 튀김가루를 물로 반죽을 합니다. 네, 약간 되직하게 예. 해주시면 되직하게 한 다음에 여기 이제 네. 튀겨야 되니까. 네. 예. 한 다음에 그러면 함께 튀기는 건가요? 네, 같이 버섯하고? 튀길 거예요. 예, 네. 이렇게 하셔서 여기다가 튀김가루를 살짝 네네 마른 튀김가루. 가루를 좀 네, 그다음에 여기다 이제 넣어서 소금후추 넣고. 밑간도 약간 소금도 하고 네, 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간을 또 해주고. 네, 여기다 이제 넣겠습니다. 넣어요. 아, 그냥. 네. 아, 그래서 섞는구나.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예. 제가 그거를 그냥 네, 이걸 이제 튀길 거예요. 튀겨요. 그럼 튀기면 되는 거예요? 네, 오. 야. 오. 어메. 어메. 이거 떨어졌다. 예. 붙을 동안 약간 아, 이렇게 이렇게 뭉칠 수 있도록. 네. 근데 이렇게 젓가락으로. 하면 이 아욱의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아욱이 비타민 C만 많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비타민 A도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지용성 비타민. 네. 우와, 박사님 너무 잘하시는데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셔서 같이 기름에 튀겨 드시면 네. 영양 흡수에 아주 좋고요. 네. 가을 버섯하면 얘기할 네. 필요가 없잖아요. 자, 이렇게 네. 해가지고 이제 네. 소스를 여기다 얹으면 되는 거죠. 네, 소스를 얹으시면 예. 되는데 소스만 좀 간단하게 말씀해 소스는 주시죠. 각종 향신 채소를 준비해 주시고요. 네, 네. 간장, 식초, 설탕하고 네. 이제 끓이시면 돼요. 끓이시면 아. 제가 미리 졸여왔어요. 이제 이 상태는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그 네. 소스 하듯이 그냥 네. 예, 네. 졸여서 네. 그렇게 해서 네. 부으면 야. 되는군요. 예. 네, 맞습니다. 식감도 자, 참 잘 시간이 많지 살았네요. 않습니다. 네. 예, 먹어야죠. 지금 시간이 없을 땐 빨리 먹어야죠. 예. 드디어 시식 타임이었습니다. 일단 하나씩 먹어보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 지금 그 더덕을 네. 했던 처음에 그 에피타이저로 알려졌던 네. 이 더덕을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네. 네. 아, 이게 예. 고추장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예. 이게 더덕의 식감에다가 네, 나머지 네, 네. 양념들이 향으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이게 네, 네, 에피타이저가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네네네. 식욕이 막 돋으십니까? 뜨거. 원장님? 저는 지금 뜨거. 이 아. 닭고기하고 그 낙지를 넣은 낙지. 네. 맛있겠다. 요 요리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너무 뜨겁네 지금. 해장에도 굉장히 국물 한 좋을 맛을 것 볼게요. 제가 같은데요. 국물. 네. 여기 표고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가 국물 들어가 맛이 있는데. 참 궁금한데요. 보양이 되십니까? 우와, 시원해요. 보기만 해도 시원해요. 보기만 해도. 도라지가 맵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니. 끓이면 시원해져요. 예. 아니 도라지가 굉장히 또 부드럽고. 네. 야, 이게 아우 뜨거. 예. 뜨거. 예. 막 해놔가지고 네. 뜨거운데도 맛있네. 시원하고. 요거. 네. 자, 무쇠고기전. 네. 이게 식감이 어떨지가 되게 궁금해요, 저는. 아삭아삭해요. 아삭해요? 네. 알겠습니다. 아삭하고 자, 이렇게 해서 고소하고. 네. 제철 나물들로 정말 만찬이 완성이 됐습니다. 네. 소고기 부럽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도 역시 엄지척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 가을 여행 최고의 여행지는 바다도 좋고 산도 좋고 둘 다 좋은데 산에 가보고 싶어요. 단풍도 들고 산이 좋은 것 같아요. 가슴이 뻥 뚫리는 바다가 채워져. 시원한 가을 바다 아니면 단풍이 아름다운 가을산? 산이냐 바다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렇다면 산과 바다가 공존하는 최상의 여행지를 소개합니다. 바로 전라남도의 아름다운 섬 완도인데요. 산과 바다가 함께 어우러져 수려한 풍광을 자랑하는 이곳. 완도와 신지도를 이어주는 신지대교 초입부터 명사십리 해변으로 이어진 산책길은 소나무 숲길과 바닷길이 연결되면서 산이냐 바다냐 고민했던 여행객들의 마음을 한 방에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최근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걷기 좋은 여행길 10선에 소개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는답니다.
이쁘다. 산에서 내려오면서 바다까지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상쾌하고. 근데 여기 이렇게 데크도 깔아놓고 산책길도 너무 잘 돼 있고 이게 바다도 볼 수 있고 산도 볼 수 있게 두 가지를 같이 볼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산림욕을 즐기며 산길을 내려오면 완도 최고의 명소 명사십리 해변이 나옵니다. 모래사장이 무려 10리가 넘어 붙여진 명칭이죠. 청정 해역인 만큼 해변가 곳곳에 숨어있는 조개들. 살아있어요. 뭐라 그러는데 백합조개. 고운 모래와 맑은 바닷물 때문에 매년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다를 거닐며 낭만도 즐기고 아이들이 함께 온 가족들은 산림 속에서 뛰어놀 수 있는 최적의 가을 여행지 완도. 애들하고 잠깐 산책하면서 놀고 있는 중이었어요. 산과 바다를 배경으로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면 이제 휴식이 필요한 시간. 네, 안녕하세요. 예.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한 가지 바로 숙소 선택인데요. 여행 숙소의 경우 깨끗한 것은 기본, 가족들이 편히 쉴 수 있는 독립 공간과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을 만큼 안전한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경치 좋네. 넓다. 거기에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까지 완벽하다면 그곳이 바로 최고의 숙소겠죠. 여행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줄 마지막 한 가지, 바로 펜션 사장님인데요. 이곳에서 7년째 펜션을 운영하고 있다는 이진규 씨. 제가 키우고 저도 먹는 거라 그냥 이렇게 무공해식으로 지금 기르고 있습니다. 손님들과 함께 나누기에 손수 텃밭을 일군다는데요. 이곳에서 수확한 각종 신선한 채소와 고구마가 서비스로 제공됩니다. 어둠이 찾아오면 펜션 마당에는 여행객들로 가득 차는데요. 바로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바비큐 파티. 숯불에 잘 구워진 고기 한 점 올려 쌈과 함께 먹으면 맛있어요? 우리가 아는 바로 그 맛. 여행의 피로가 싹 풀리는 순간입니다. 한편 펜션 한켠에서 직접 잡은 생선을 손질하고 있는 손님들. 바다 낚시로 잡은 생선 요리도 여행에서 맛볼 수 있는 별미겠죠. 잡히나요? 완도 여기? 네, 엄청 많아요.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심지어는 물고기를 잡는데 눈앞에서 물고기가 때려지고 다녀요. 물반 고기반, 이곳 해수욕장 주변엔 갯바위가 많고 어종이 풍부해 바다 낚시를 즐기는 손님들에겐 최적의 조건입니다. 살이 통통하게 오른 고등어가 오늘의 메인 메뉴. 고등어 드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펜션 사장님이 시식에 나서는데요.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 맛있어요. 사장님이 가시라 가라는 데 가서 이만큼 잡아온 거예요. 되게 많이 잡았어요. 네. 근데 맛이 어때요? 일주일 전에는 고등어같이 먹었는데 이제 좀 커가지고 고등어 맛이 나요. 아, 이제? 네, 야, 진짜 맛있네요. 네, 한 가지 드시려고. 이거 귀한 건데. 예, 예. 뭐라고? 사장님의 손님들을 위한 배려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곳 펜션의 또 다른 서비스, 건강에 좋은 특별한 진액을 손님들에게 대접하고 있었는데요. 사장님, 이게 뭔가요? 이게 저기 완도의 저기 그 아주 특이한 적인데 비파라고 비파 액기스를 지금 오래 담았어요. 비파 열매에는 비타민 C가 풍부해 면역력을 높여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주시라고. 아이고, 전복도 주시고 네. 이렇게 비파도 주시고. 아이고, 너무 고맙습니다, 사장님. 건강에 좋은 음료 한 잔에 사장님의 정도 한 잔 추가요. 인정 많은 사장님 덕분에 여행이 더욱 즐거워집니다. 너무 맛있네요. 산과 바다는 기본, 사랑과 정이 넘치는 이곳. 가족들이랑 이렇게 오래간만에 완도에서 이렇게 하루를 즐기니까 너무 재밌고요. 꼭 가족들이랑 꼭 한번 다시 오고 싶네요. 정말 뭐가요? 두루두루 굿.
산과 바다가 있어서 가족과 사람들의 정이 있어서 모든 것이 눈부셨던 완도. 여러분도 올가을 완도로 떠나보시는 건 어떠세요? 중부 지역의 식수와 생활용수를 책임지고 있는 인공호수 대청호. 내륙의 바다라고 불리는 이곳을 즐기는 특별한 방법이 있다는데요. 바쁘게 살다 보니까 참 다 놓치고 살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 가지 참 힐링하는 그 마음으로 슬로우. 만원에 이렇게 아름다운 여행과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곳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렴한 가격에 특별한 여행을 할 수 있는 대청호의 매력 지금 소개합니다. 우리나라 최대 교통의 요지인 대전. 여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의문의 버스에 올라타는데요.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대청호요. 대청호에 왜 가세요? 안녕하세요. 뭐 체험 있다 그래가지고. 과연 어떤 체험인지 궁금해지는데요. 대청호로 출발! 대전 시내를 지나 계속 달리다 보면 생태가 잘 보존된 시골길이 나타나는데요. 이때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대청호입니다. 대청호를 둘러싸고 조성된 산책로 500리길에서는 사람과 자연이 만나는 생태 관광 체험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좋은 곳을 안내하실 박석신 화가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화가 박석신입니다. 저는 대청호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그래서 아마 대청호를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편하게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간 120만 명이 찾는 트레킹 명소로 각광받는 500리길. 대청호 출신 예술가와 함께 산책하면서 대청호의 아름다운 풍경도 감상하고 숲에서 찾을 수 있는 자연 재료를 활용해 그림도 그려봅니다. 그냥 붓으로 그렸으면 이런 느낌이 안 나올 건데 풀뿌리가 갖고 있는 생명력이라는 게 있어요. 꼬마 아가씨와 박석신 화가가 풀뿌리로 함께 그린 멋진 그림이 완성. 나름 유명한 화가거든요. 계좌번호는 뒤에다가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수를 바라보며 걷는 감성 트레킹. 해발고도 200에서 300m의 높지 않은 산과 수목들이 있어 아이부터 어른까지 온 가족이 부담 없이 걸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가을 제철 맞은 도토리 줍는 재미에 푹 빠졌는데요. 이게 뭐예요? 도토리야. 대청호는 우리 시민들에게 아주 소중한 생명줄 같은 그런 곳입니다. 지금은 생태 관광지로서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습니다. 정말 내륙의 바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파도 소리처럼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강물 흐르는 소리가 마치 파도 소리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예술가와의 산책 체험의 백미는 바로 산책하면서 듣는 해설입니다. 저마다 흥미로운 사연으로 가득한 풀과 나무들. 지나치기 쉬운 자연의 소중함을 직접 체험하며 자연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이 됐습니다.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면서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여유와 느림의 미학을 만끽하는 사람들. 대청호 생태 관광 프로그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대전광역시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단돈 10,0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대청호를 트레킹하면서 이런 기회가 없었어요.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했답니다. 함께 걸었던 시민들한테는 예술가랑 가까이에서 뭔가 체험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트레킹을 마치고 내려온 사람들에게 갑자기 들려오는 판소리. 대청호 지역 예술가들이 뭉쳐 작은 콘서트를 연 것인데요. 이처럼 대청호 생태 관광 프로그램은 대청호의 지역 주민이자 지역 예술가들의 참여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자연을 벗삼아 즐기는 흥겨운 한마당에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눈과 귀가 즐거운 체험을 했다면 이번에는 입을 즐겁게 할 시간.
대청호표 막걸리를 제조하는 양조장에서 쌀과 누룩을 발효시키는 과정을 직접 볼 수 있는데요. 막걸리가 만들어지는 모습도 봤으니 안 마셔볼 수 없겠죠? 트레킹 후에 즐기는 시원한 막걸리 한 잔, 그 맛이 참 궁금합니다. 좋아 좋아. 맛있습니다. 아 깔끔해요. 그렇게 출출했던 배를 채우고 대청호를 즐기러 또 다른 곳으로 향했는데요. 이곳에서는 셀프 자화상 찍기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자화상을 찍고 새로운 자신을 발견해보는 시간. 해보시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하루 대청호의 구석구석을 여행하며 소중한 추억을 쌓은 가족들. 이 순간을 기념하며 사진을 남겨봅니다. 오래간만에 온 가족이 모여서 같이 사진을 찍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추억에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청호 생태 관광 프로그램은 도자기 만들기, 천연 염색, 여행책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이 가득한데요. 거기다 가격까지 저렴하니 더욱 부담 없이 여행할 수 있겠죠. 국비하고 11을 보태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힐링을 좀 하시기 바라고요. 이곳에서 가을밤의 축제를 즐기시면서 대청호의 매력에 흠뻑 빠져주시기 바랍니다. 자연 속에서 즐기는 여유,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이 가득한 곳. 이번 주말엔 온 가족이 함께 대청호로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한국인의 주식하면 단연 쌀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네. 지난 주말 경기도 이천에서는 우리 쌀을 알리기 위한 아주 재미있는 축제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 가을 정취가 물씬 느껴지는 축제 현장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완연한 가을 날씨에 나들이 계획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저희가 꿀팁 하나 준비했습니다. 단돈 10만 원으로 떠나는 제주 여행 비법 지금 확인해 보시죠. 아 경비까지 합쳐서 10만 원 바로 하죠. 왜? 9,900원짜리겠어. 그거 끊고 여기 와서 9,900원짜리 또 끊고 4만 원, 22,000원. 거기다가 그러면 식비는 어떻게 하게? 식비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 두 사람 무슨 일이냐고요? 5분 전 이들에게 제작진이 물었습니다. 저렴한 제주 여행이 10만 원에 가능하냐고 말이죠. 얼마나 저렴할 수 있을지 한번 해보입시다. 완연한 가을에 즐기는 제주 여행 알짝 꿀팁 지금 공개합니다. 떠나기 좋은 낭만의 계절, 낭만하면 또 제주 아니겠어요. 하지만 후덜덜한 항공료에 지갑은 탈탈탈탈. 제주도 내 저렴하게 가면 아이되니. 반드시 저렴하게 가는 방법을 찾겠노라. 불굴의 의지를 보이던 그때 눈에 들어온 저렴한 여행 팁. 배를 타고 가라. 완도에서는 날씨에 따라 하루 2-3차례의 배가 제주로 출항한다는데요. 이 많은 사람들의 행렬을 보니 그 인기가 실감이 나는 것 같은데 말이죠. 아니 그래서 배값이 얼마라고요? 26,250원이요. 완도에서 배를 타면 편도 2만 원대.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거 정말 실화 맞죠? 배만 가지고 있는 낭만이 따로 있죠. 그런 것도 있고 가격도 저렴하고. 가는 길부터 즐겁다. 제주 가는 길. 공항에서만 잠깐 설레고 마실 건가요? 배를 타고 갔을 때만 누릴 수 있는 장점. 제주까지 편하게 쉬다 갈 수 있는 안락한 시설은 물론 오락실, 인형 뽑기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 전신 안마기에서 한숨 푹 자고 일어나면 피로는 안녕. 가을바람을 온몸으로 느끼며 떠나는 제주. 낭만은 더미어 편도 2만 원대 바닷길이 열린다. 자, 제주에 도착했으니 진짜 제주의 풍경을 만나봐야죠. 뻔한 장소는 가라. 제주 서부의 숨은 명소를 찾아가는 건 안 비밀. 지질 트레일의 웅장함을 보여주는 천혜의 절경 수월봉. 일단 여기는 천연기념물이래요. 입장료도 아예 안 받고 있지만 사람도 많이 없고 한적하고 또 산책 코스로도 굉장히 좋은 곳인 것 같아요. 계절이 깊어지는 가을엔 제주에 이것을 꼭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최근 핫한 곳이죠. 이효리와 아이유가 밟았다는 곳인데 안 밟아보면 서운하지 않겠어요?
한라산 어깨를 넘는 도로 천백고지 가는 길입니다. 드라이브 코스로도 제격인 이곳엔 습지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여름에는 푸르른 녹음을, 겨울에는 새하얀 눈꽃을 선사하는 곳. 그런데 이렇게 오감을 만족시키는 풍경이 모두 공짜라는 사실. 공기도 좋고 물도 좋은데 여기 이 습지까지 볼 수 있는데 전부 다 무료고 여기가 제주도의 숨은 핫플레이스 같습니다. 제주에 왔으니 당연히 회 한 접시는 먹어주는 센스. 회가 비싸서 못 먹는다고요? 천만의 말씀. 유독 많은 사람들이 몰린 이곳은 동문시장의 인기 횟집. 이 싱싱한 회가 얼마냐고요? 어디에요, 오빠? 한 접시에 10,000원이오다. 단돈 10,000원부터 즐길 수 있는 싱싱한 제철회. 이 살아있는 바다의 맛을 보기 위해 이곳을 찾는 손님들로 항상 인산인해라는데요. 먹어보니까 정말 회는 맛있네요. 학생 신분이다 보니까 이제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여행이 쉽게 망설여졌는데 이제 제주도 알뜰하게 여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니까 이제 더 싸게. 방어부터 갈치, 문어, 고등어, 참돔까지 마음대로 골라 먹는 제철회가 배춧잎 한 장. 어느덧 제주에도 밤이 찾아오고 부담되는 숙박비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제주 여행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꼭 들른다는 곳이 있으니 한 번 오면 다시 그리워진다는 이곳은 여행자들의 핫플레이스. 새로운 사람들이랑 같이 새로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저렴한 비용에 이렇게 좋은 분위기도 있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영화도 자연스럽게 볼 수도 있고. 4인실 1인당 25,000원! 깔끔하고 안락한 숙박시설. 여행자들의 피로를 풀어주는 게스트하우스인데요. 지금 제주엔 저렴한 비용에 다양한 테마를 가진 게스트하우스가 인기. 게다가 숙박을 하면 맛있는 조식까지 공짜로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 일석삼조 아닌가요? 먹과 낭만으로 물들어가는 제주의 밤입니다. 10만 원으로 즐기는 1박 2일 제주 여행. 우리 제주에서 다시 만나지 않으실래요? 1490년 성종 21년 성종을 반하게 한 밥이 있습니다. 이곳의 쌀은 옛부터 밥맛이 좋기로 유명한데요. 동국 여지승남에도 진상하는 쌀로 언급되고 있죠. 맑은 물이 흐르고 비옥한 땅에서 키운 자채쌀. 옛부터 경기도 이천 지역에서 나던 우리쌀을 말하는데요. 잘 지은 밥은 별다른 반찬이 없어도 씹을수록 찰지고 감칠맛 마저 돈다고 하죠. 지금부터 경기도 이 맛있는 밥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지난 주말 경기도 이천의 쌀문화축제에 사람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가을의 정취도 느끼고 추억도 쌓다 보니 즐거움도 배가 되었는데요. 평소에 접하지 못한 가마솥밥을 짓는 풍경도 신기한 볼거리 중 하나였습니다. 가마솥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 보기만 해도 맛있죠. 날씨마저 화창해 추억을 쌓기에도 그만인 주말. 추억도 좋지만 밤내음에 배가 고프니 금강산도 식후경이겠죠? 냄새요? 젖살기떡 냄새 나요. 가마솥에 눌러붙은 누룽지도 아이들에겐 재밌고 신기한 먹거리가 되었습니다. 어른들에겐 어머니께서 만들어주셨던 추억이 새록새록 묻어났고 말이죠. 추억과 함께 굶주린 배를 채우니 일거양득 아니겠습니까? 높고 푸른 가을 하늘 아래 찰진 밥을 한 스푼 떠먹으니 입가엔 미소가 절로 돌고 엄지손가락이 척 들려주는데요. 그 맛이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음식들이 어우러져가지고 맛이 되게 있는 것 같아요. 같은 날 또 다른 축제장. 우리 쌀을 더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아이들이 좋아하는 쌀피자 만들기가 한창이었는데요. 치즈까지 솔솔 뿌리니 아이들 입맛에 제격이겠네요. 한국인의 힘은 밥심이라는데 또 다른 장소에서 열린 친환경 메뚜기 접기 축제 현장. 농약을 많이 뿌리지 않았기 때문에 메뚜기가 산다는데요. 흔히 볼 수 있는 메뚜기. 어때요? 유재석 씨를 꼭 닮았죠? 오늘 날씨 너무 좋아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너무 재밌어하는 것 같아요. 바람 쬐고 저 어렸을 때 생각도 나고 좋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청명한 하늘을 자랑하는 가을. 우리의 황금들녘엔 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쌀이란 어떤 쌀일까요?
고서 이천대관은 2000쌀을 진상에 따른 기록이 있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농업기술센터를 찾았습니다. 영양을 알아보기 위해 수입산과 국내산 쌀을 비교해보기로 했는데요. 과연 영양이 가득한 쌀은 어떤 쌀일까요? 농약을 보다 적게 친 국내산 쌀이 더 풍부한 단백질을 지녔다는데요. 때문에 밥맛이 더 찰지고 맛있다고 합니다. 단백질 함량이 낮을수록 밥맛이 좋습니다. 비료를 너무 많이 줬을 때 단백질 함량이 이제 높아지는데 비료를 적게 줘가지고 삼시세끼를 다 챙겨 먹으면서도 그 맛과 질에 대해 잘 모르는 우리 때문에 쌀 문화 전시관이 생겼다는데요. 키로 체험도 하고 우리 쌀에 대해 알아가는 즐거움이 쏠쏠한 이곳. 가족 나들이 장소로도 제격입니다. 네, 옛날에는 벼가 없는데 해왔어요. 벼가 있으니까 그 벼에 필요 없는 것들을 날려보는. 수세기 동안 한국인에게 주식으로 사랑받아온 음식, 밥. 자고로 한국인은 밥심이 있다죠? 오늘 하루도 여러분, 우리 쌀 많이 먹고 파이팅입니다. 짧은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세계 최초로 파노라마 썬루프 에어백을 개발했습니다. 차량 전복 사고가 발생하면 썬루프 내부에 있던 에어백이 펼쳐져 승객이 썬루프 바깥으로 튕겨나오는 것을 막아줍니다. 현대모비스는 개발 과정에서 특허 11건도 출원했습니다. 10월 19일에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김현욱의 굿모닝.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목요일 아침도 역시 변함없이 굿모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